겨울밤에 화장실 한 번 가는 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심지어 네 번까지 깨다면 이건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게 습관이 된 순간 여러분의 심장은 매일 밤 충격을 받고 혈압은 요동치고 낙상 위험은 몇 배로 높아집니다. 새벽 2시에 눈을 뜨는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리고 화장실까지 가는 몇 걸음 사이에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그렇게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지만 잠은 이미 달아났습니다. 뒤척이다가 어렴풋이 잠들면 또다시 방광이 깨웁니다. 3시 반, 4시 반. 아침이 되면 어떻습니까?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모르겠고 머리는 멍하고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겁습니다. 온종일 피곤하고 집중력은 떨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겨울 내내 반복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냥 참고 살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이건 적응할 문제가 아니라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겨울만 되면 밤에 자주 깨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을 덜 마시거나 참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방식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추운 겨울 이불 속이 가장 안전해야 할 시간에 왜 몸은 굳이 여러분을 깨워서 화장실로 보내는 걸까요? 이유가 명확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중장년 이후에 생활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제가 직접 만난 분들 10분 중 7분은 겨울만 되면 밤 소변 때문에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 활력이 없고 외출도 줄어들고 사람 만나기도 귀찮아지고 결국 우울감까지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요즘 밤에 몇 번이나 깨고 계신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이신가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상담했던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방에 사시는 70대 초반 어르신이셨습니다. 여름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셨대요. 밤에 한 번 정도 깨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겨울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밤에 2번 정도 깼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점점 3번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4번까지 가더래요. 새벽 12시 반에 한 번, 2시에 한 번, 3시 반에 또 한 번, 5시에 또 한 번. 이렇게 되니까 제대로 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와서 다시 누우면 잠은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눈은 감고 있는데 머릿속은 계속 돌아갑니다. 내일 뭐 하지? 아까 그 사람이 한 말이 뭐였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러다 어렴풋이 잠들면 또 방광이 깨웁니다. 아침이 되면 기운이 하나도 없으셨대요.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지고 친구들 만나자는 연락이 와도 괜히 피곤할 것 같아서 거절하게 되고 집에만 있으니까 무기력해지고 그러다 보니 점점 사람 만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으니 어쩔 수 없는 거라고요. 친구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하니까 자기도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저랑 상담하면서 작은 습관 몇 가지를 바꿨습니다. 저녁 식사 방식을 조금 바꾸고 잠들기 전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실천했더니 불과 일주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4번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한 번만 깨거나 아예 아침까지 푹 주무시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진작 알았으면 몇 년을 고생 안 했을 텐데 왜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있었는지 후회된다고요. 작은 습관 하나가 겨울밤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겨울밤에 자주 깨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이 추위에 반응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그 반응을 이해하고 생활을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개선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겨울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밤에 몸이 자꾸 깨우는 진짜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많은 분들이 대충 넘깁니다. 그냥 나이 들면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가세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밤은 계속 힘들어집니다. 왜 겨울에만 유독 심해지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 몸은 비상 상태에 들어갑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몸은 가장 중요한 장기들을 지키기 위해 천을 안쪽으로 모읍니다. 심장, 폐, 간, 콩팥 같은 핵심 장기들을 먼저 따뜻하게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팔다리 같은 바깥쪽은 차가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액이 중심부로 몰립니다. 혈액이 중심부로 몰리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콩팥은 혈액을 걸러서 소변을 만드는 장기인데 혈류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소변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국내 노년 생리 연구 자료를 보면 기온이 낮아질수록 밤중 배출 반응이 증가하는 경향이 명확하게 보고되었습니다. 여름에는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지만 겨울에는 땀이 거의 안 나니까 그 수분이 전부 소변으로 나가는 겁니다. 게다가 추우면 자연스럽게 몸을 웅크리게 되는데 이 자세도 방광을 압박해서 소변이 더 자주 마려워집니다. 68세 김성호님은 겨울만 되면 밤에 3번 이상 깼습니다. 여름에는 한 번 정도였는데 겨울만 되면 갑자기 심해지는 거예요. 처음엔 물을 덜 마셔봤습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아예 안 마셨어요. 그런데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이 마르고 목이 칼칼해서 더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문제는 물이 아니라 천 관리였습니다. 잠들기 전부터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고 특히 발과 발목을 따뜻하게 감싸고 잤더니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몸이 차가워지는 걸 미리 막으니까 혈관 수축도 덜하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도 안정됐던 거죠. 여러분도 잠들기 전에 몸이 서서히 차가워지는 걸 느끼시나요? 이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한참 동안 발이 시리고 등이 오싹하고 그러시나요?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몸이 추위에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자면 밤중에 방광이 깨웁니다. 천 관리는 단순히 이불을 두껍게 덮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몸 안쪽부터 따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혈액 순환을 돕는 게 좋습니다. 발과 발목을 감싸는 수면 양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천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저녁 식사입니다. 저녁에 먹는 음식이 밤을 결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녁 식사로 뭘 먹느냐에 따라 밤에 소변이 얼마나 마려운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특히 염분과 국물이 문제입니다. 저녁에 짜게 먹으면 몸속에 나트륨이 쌓입니다. 나트륨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혈액량을 증가시킵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 콩팥은 이걸 걸러내느라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고 밤에 자주 깨게 됩니다. 한국 식생활 조사 자료에서도 저녁 염분 섭취와 밤중 불편 사이의 연관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녁에 국물 요리를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물 요리를 워낙 좋아하잖아요. 찌개, 국, 탕, 이런 음식들이 저녁 식탁에 매일 올라옵니다. 72세 이정수님은 평생 저녁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드셨습니다. 국물까지 싹싹 비워 드시는 게 습관이었어요. 반찬도 짜게 드시는 편이었고요. 그런데 겨울만 되면 밤에 4번씩 깼습니다. 물론 여름에도 두세 번은 깼지만 겨울에는 더 심했습니다. 저녁 국물만 줄이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찌개 건더기만 건져 먹고 국물은 한두 숟가락만 드시는 거예요. 반찬도 조금 싱겁게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4번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한 번만 깨거나 아침까지 푹 주무시는 날도 생겼어요. 이분이 특별한 걸 한 게 아닙니다. 저녁 국물만 줄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나트륨 섭취가 줄어드니까 밤에 콩파티 할 일이 줄어든 거죠. 콩팥이 편하니까 소변도 덜 만들어지고 방광도 덜 차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녁마다 국물 요리 꼭 드시는 편이신가요? 국물이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습관이 지금 겨울밤을 힘들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싱겁게 드세요. 국물은 최소화하세요. 찌개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도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물은 한두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반찬도 조금 덜 짜게 드시고요.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건 저녁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굶거나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간을 줄이는 겁니다. 똑같이 먹더라도 싱겁게 먹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맛이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적응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밤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국물 외에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은 건강식이라고 생각해서 저녁 식사 후에 후식으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과일에는 수분이 아주 많습니다. 수박, 배, 귤 같은 겨울 과일들은 특히 수분 함량이 높아요. 저녁에 과일을 먹으면 그 수분이 밤새 소변으로 나옵니다. 저녁 6시에 귤 3개를 먹었다면 그 수분이 밤 12시쯤 방광에 가득 차 있습니다. 과일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녁 7시 이후로는 피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겨울밤에 몸이 깨는 두 가지 큰 이유입니다. 천 관리와 저녁 식사.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신경 쓰면 밤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실천 방법들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먼저 발과 발목 관리입니다. 발과 발목은 몸에서 가장 빨리 차가워지는 부위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고 혈액순환도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죠. 발이 차가워지면 몸 전체가 추위를 느낍니다. 그러면 혈관이 수축하고 콩팥으로 혈류가 몰리고 소변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얇은 양말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잠잘 때는 발목까지 덮는 두툼한 수면 양말을 신으세요. 요즘은 발목까지 올라오는 기모 양말도 많이 나옵니다. 양말을 신고 자는 게 불편하다면 덧신을 신나 발 전용 담요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혹시 잠잘 때 발이 차갑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한참 있어도 발이 따뜻해지지 않고 계속 시리신가요? 그럼 지금 당장 수면 양말을 준비하세요. 발만 따뜻해도 밤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다음은 목욕 시간 조절입니다. 겨울에는 뜨거운 물에 목욕하는 게 정말 좋죠. 온몸이 풀리고 따뜻해지니까 잠도 잘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뜨거운 목욕을 하면 오히려 몸이 예민해집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천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몸은 천을 낮추려고 땀을 내고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콩팥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목욕 후 바로 누우면 이런 상태 그대로 잠자리에 들게 되는 거예요. 목욕은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 끝내세요. 목욕을 마치고 나서 몸이 안정될 시간을 줘야 합니다. 천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혈액순환이 안정되고 콩팥도 평소 상태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어야 밤에 편합니다. 여러분은 잠들기 직전에 목욕하시나요? 목욕하고 바로 이불 속으로 들어가시나요? 그렇다면 목욕 시간을 조금 앞당기세요. 저녁 8시에 목욕해서 9시 반이나 10시에 주무시는 식으로 여유를 두세요. 목욕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세요. 미지근하게 따뜻한 정도가 좋습니다. 오래 담가 계시는 것보다는 짧게 씻고 나오는 게 낫습니다. 특히 반신욕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반신욕이 몸에 좋다고 해서 저녁마다 30분씩 하시는데 이것도 밤 소변을 늘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녁 채소 활용입니다. 겨울에는 몸 안쪽을 부드럽게 데워주는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매운 거나 자극적인 음식으로 몸을 드는 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고 밤에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저녁에는 부담 없는 따뜻한 채소 요리를 활용하세요. 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살짝 데치거나 쪄서 드시면 좋습니다. 국물은 최소화하고 채소 자체를 충분히 드세요. 채소에는 칼륨이 들어있어서 몸속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도 좋은 선택입니다. 저녁 식사에 밥 대신 고구마 한 개를 드시면 포만감도 있고 따뜻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단 너무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차서 불편할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세요. 겨울에 자주 드시는 채소가 있으신가요? 겨울 채소로는 무, 배추, 시금치, 미나리 같은 게 좋습니다. 이런 채소들로 저녁을 가볍게 드시면 속도 편하고 밤도 편합니다. 네 번째는 실내 온도와 습도 관리입니다. 침실이 너무 건조하면 목이 마르고 물을 자꾸 마시게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당연히 소변도 많아집니다.
반대로 너무 덥게 자면 땀이 나면서 갈증이 생기고 역시 물을 찾게 됩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온도예요. 습도는 50% 정도 유지하세요.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면 됩니다. 습도가 적당하면 목이 덜 마르고 물을 덜 마시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저녁 운동 조절입니다.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운동 자체는 좋은데 시간과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을 저녁 늦게 하면 몸이 흥분 상태가 되어 잠들기 어렵습니다. 저녁 운동은 가볍게 하세요.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가 적당합니다. 시간도 잠들기 두세 시간 전에 끝내세요. 운동 후에는 물을 조금만 마시고 충분히 쉬어서 몸이 안정된 상태로 잠자리에 드세요. 여섯 번째는 카페인 조절입니다. 오후에 커피나 녹차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합니다. 소변을 많이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오후 3시 이후로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세요. 대신 보리차나 옥수수차 같은 걸 드시면 됩니다. 따뜻하게 한 잔 마시면 속도 편하고 수분도 보충됩니다. 단 저녁 7시 이후로는 물도 조금만 드세요. 목이 마르면 한두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 6가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힘듭니다. 오늘은 수면 양말부터 시작해보고, 내일은 저녁 국물을 줄여보고, 모레는 목욕 시간을 앞당겨 보는 식으로 천천히 바꿔가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밤에 자주 깨는 걸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추위에 대한 몸의 반응이고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믿어왔던 잘못된 상식은 이겁니다. 밤에 자주 깨는 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참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물을 덜 마시면 되겠지, 참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도 잘못된 겁니다. 올바른 방향은 몸이 왜 그러는지 정확한 이유를 이해하고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겁니다. 겨울에는 천이 떨어지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콩팥으로 혈류가 몰리고 소변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이 반응을 막을 수는 없지만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천을 미리 관리하면 됩니다. 잠들기 전부터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특히 발과 발목을 따뜻하게 감싸고 자면 혈관 수축이 덜하고 콩팥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소변이 덜 만들어지고 밤에 덜 깹니다. 저녁 식사도 조절하면 됩니다. 국물을 줄이고 간을 싱겁게 하면 나트륨 섭취가 줄어듭니다. 나트륨이 줄면 콩팥이 할 일이 줄어들고 소변도 덜 만들어집니다. 저녁 7시 이후로는 과일이나 물도 최소화하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4번 깨던 게 2번으로 줄고 2번 깨던 게 1번으로 줄고 나중에는 아침까지 푹 주무시는 날도 생깁니다. 잠을 제대로 자면 아침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활력이 생깁니다. 낮에 졸리지 않으니까 외출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활동량이 늘어납니다. 활동량이 늘면 체력이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관리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겨울밤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2번 깨던 게 3번이 되고 3번이 4번이 되고 급기야 5번까지 갑니다. 제대로 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낮에는 비몽사몽이고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몸이 자주 아프고 병원 가는 일이 잦아집니다. 잠을 못 자니까 혈압도 오르고 혈당도 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생깁니다.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새벽에 비몽사몽 상태로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특히 겨울철 새벽 낙상은 정말 위험합니다. 바닥이 차갑고 어둡고 몸은 제대로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니까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넘어져서 골절이라도 되면 몇 달씩 고생합니다. 고령층은 골절 한 번이 전체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꿔야 합니다. 내년 겨울을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몸을 따뜻하게 지킬 준비를 하십시오. 수면 양말을 신고 이불을 충분히 덮고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맞추세요. 저녁 식사는 국물을 줄이고 싱겁게 드세요. 이 두 가지만 오늘부터 실천하셔도 내일 밤부터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만 지켜보세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걸 직접 경험하실 겁니다.
한 달 지나면 겨울밤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2달 지나면 이게 습관이 되어서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밤 소변이 갑자기 늘어났다거나 소변 색깔이 이상하다거나 통증이 있다면 다른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몸을 더 빨리 지치게 만드는 음식 습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체력을 떨어뜨리는지, 어떤 음식이 겨울 체력을 지켜주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침 식사부터 저녁 간식까지 겨울철 식단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실용적인 내용으로 가득 채워서 준비하겠습니다. 또 손발 시림과 무릎 통증처럼 겨울에 유독 심해지는 증상들을 관리하는 방법, 실내 운동으로 체력 유지하는 법, 겨울철 피부 건조 해결법까지 여러분이 겨울을 건강하게 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혹시 밤에 몇 번이나 깨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실 건가요? 수면 양말부터 시작해 보실 건가요? 아니면 저녁 국물을 줄여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게 어려웠는지 솔직하게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겨울밤을 되찾아 봅시다.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